아버지,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리를 지르던 재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옆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웃는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박철수, 구두를 닦아 평생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새로 산 양복이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해 보였고 가죽 손에 들린 낡은 지갑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왜 못 옵니까? 철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평생을 구두 수선사로 살았습니다. 작은 도시의 구두방에서 가죽을 두드리고 바늘을 꿰매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꿈은 단 하나, 아들 재호를 번듯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구두 수선이 뭐라고 밤낮 없이 기름밥 먹고 사십니까?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은 물론 장학금까지 받으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만으로는 서울에서 공부할 생활비를 댈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낮에는 구두를 고치고 밤에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과외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재호를 뒷바라지하며 철수는 신발을 하루에도 수십 켤레 고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야지. 작은 도시의 좁은 골목 끝자락,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구두방에서 그는 가죽을 두드리고 바늘을 꿰매며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이 구두방이 일터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기술이나 재주가 없던 그는 젊은 시절 우연히 배운 구두 수선만으로 한평생을 버텨왔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낡은 구두를 닦아내고 찢어진 가죽을 끼워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만 철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재호를 자신과는 다른 번듯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구두 수선이 뭐라고 밤낮 없이 기름밥 먹고 사십니까? 재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철수의 삶은 더욱 고되게 바뀌었습니다. 재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생활비와 교재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을 더 늘려 나갔습니다. 아버지, 과외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철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두방에서 고개도 들 새 없이 신발을 고쳤고 밤에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손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사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구두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에게 잠은 사치였고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철수는 늘 말했습니다. 재호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 그 말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 앉았고 철수는 주름진 얼굴로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치의 고단함은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씻겨 내려갔습니다. 철수는 하루에도 수십 켤레의 신발을 고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번듯한 직업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손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히는 것도 허름한 옷과 좁은 구두방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재호가 가난을 벗어나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철수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초라해 보일지 몰랐지만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꿈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철수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낡은 구두를 정성껏 꿰매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재호야, 너만 잘 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철수가 가장 많이 되뇌던 말이었고 재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재호는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병원에 자리 잡았을 때 작은 마을은 잔치라도 벌어진 듯 떠들썩했습니다. 철수 아들 출세했네? 이제 고생 끝난 거 아니야? 의사 아들이라니 세상에. 철수는 정말 복도 많아. 이웃들은 지나가며 철수의 어깨를 툭툭 쳤고 그의 구두방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마치 철수의 아들이 자기들 일인 양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철수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고생 끝에 아들이 출세했으니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마른 천으로 구두방을 한 번 더 쓸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재호가 해냈네. 아버지 같은 구질구질한 삶은 살지 않아도 되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호는 점점 더 철수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일이 바쁘다며 명절이나 휴일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환자가 많아서요. 아버지, 다음에 내려갈게요. 병원이 정신이 없어서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철수는 그 다정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쁜데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잘 챙겨라. 철수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구두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바쁜 의사로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재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곤도 잊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재호가 보내는 짧은 문자와 가끔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며 아들은 더 이상 명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같은 구두방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들의 출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갈 즈음 그는 여전히 바느질하고 구두에 광을 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의사면 이제 일 그만둬도 되지 않아요? 구두를 맡기러 온 동네 주민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일 그만두고 뭐 하겠어? 몸 움직이는 게 편하지.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대답 속에는 가벼운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바늘을 쥐고 가죽을 꿰맸지만 마음은 어느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의 성공이 두 사람 사이를 더 멀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어디 아프지나 말아야지. 그럼 됐어. 철수는 늘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작은 구두방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의 아들 이야기를 가끔 꺼냈지만 이제 철수는 그 이야기를 웃으며 넘기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 앉아 낡은 구두를 수선하던 철수는 문득 달력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전화를 끊고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가지만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쁘다는 말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철수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아들의 시간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든 마을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고 있다면 됐다. 그래도 그 말 끝에 무언가 걸리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작은 구두방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바늘과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철수는 아들 재호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재호의 전화는 반가웠지만 곧이어 이어지는 말에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결혼합니다. 그런데 상견례에는 좀 안 오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왜 안 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철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처가 쪽이 좀 잘 사는 집안이라서요. 아버지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 둘러댈게요. 철수는 그 순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은 마치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왜 밑바닥이 돼야 하지? 아들이 의사로 성공한 후 철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철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작은 구두방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방에서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해왔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죽을 기어 넣던 손가락에 굳은 살, 밤을 새우며 일을 한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을 차려주던 기억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상견례 날 철수는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작년에 큰맘 먹고 산 양복이었지만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철수는 넥타이를 멜 줄 몰라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천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동안 철수의 마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 그는 약속된 장소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박재호라고 예약된 방 어디죠?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긴 왜? 철수는 아들이 내뱉은 그 한마디에 또다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왜 못 옵니까? 너만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철수는 자리에서 며느리와 사돈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재호 애비입니다. 혼자 키우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사돈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드님 참 잘 키우셨네요. 혼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구두 닦고 가죽 덧대며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재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재호는 철수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골목길에서 재호는 아버지에게 화를 터뜨렸습니다. 여긴 왜 오신 겁니까? 제가 부탁했잖아요.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제가 왜 여기 못 옵니까? 내가 의사 된 게 누구 덕입니까? 그거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서 된 겁니다. 가난이 싫어서 구질구질한 삶이 지겨워서요. 철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멈칫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 맞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사라져 주겠다.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과 그동안 어렵게 모은 결혼 자금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통장을 다시 아들에게 내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다시 구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두방의 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철수의 아들이 의사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철수는 복도 많아. 의사 아들이라잖아. 철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낡은 가죽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구두방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재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의 얼굴은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듯 많이 상해 있었고
까칠한 모습이 철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가죽을 꿰맸습니다. 돌아가라. 때로는 없는 게 나은 자식도 있더라. 철수의 말에 재호는 그저 말없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재호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했지만 나는 내가 내 전부였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염없이 의미 없이 구두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더랍니다.